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에 상륙을 해서 곳곳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유조선이 공항 인근에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지붕이 날아가고 큰 트럭이 바람에 쓰러지는 모습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태풍은 필리핀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필리핀을 이해하고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필리핀을 살펴보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볼 인물은 어제 오늘 필리핀 뉴스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상원 의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분의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002년 일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지금의 하원 의장인 글로리아 마가파갈 아로요 의장이었는데요. 무장한 군인들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겠다고 마카티 오쿠드 호텔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권 전복을 기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테타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장한 군인들의 집단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후 2007년에 다시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는 정부가 탱크를 몰고 진입을 해서 진압을 했었죠. 바로 이 두 사건의 중심에 안토니오 트릴라네스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군인이었죠. 사건 후에 당연히 트릴라네스는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감이 된 상태에서 2007년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상원 의원이 된 거죠. 옥중에서 상원 의원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는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0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옥중에 있던 트릴라네스 상원 의원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원 의원직에 있는 거죠. 트릴라네스 의원의 대략적인 백그라운드는 이렇고요. 그런데 이분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낙선은 했지만 현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서면서 지금까지도 대통령과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비밀 계좌에 대한 폭로,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인 파올로 두테르테의 마약 연루설 등에 대한 제기를 한 것도 바로 이 트릴라네스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겠죠. 그런데 어제 새로운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바로 2010년에 있었던 이 트릴라네스 상원 의원의 사면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면이 취소가 되면 트릴라네스 의원은 다시 수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번 사면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 사면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필리핀 법무부 장관은 사면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상황이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체계를 바꾸는 연방제 전환과 내년에 있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필리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전국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트릴라네스 의원 뉴스가 너무 길었네요. 다음 뉴스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의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공적 개발 원조 ODA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규모가 112억 페소,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원조로 일로일로 지역 잘라우강의 다목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로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됐네요. 다음 달인 10월 바로 착공이 될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에는 109m 높이의 잘라우땡 건설과 함께
애프터베이 댐, 알리부탄 캐치 댐 등과 80km에 이르는 운하도 함께 건설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근 23개 도시에 2만여 헥타르의 관계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돼서 2만 4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진행될 이번 공사는 공사 기간만 총 4년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 30년 동안 ODA 차관을 상환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라오스에서 큰 비로 인해서 건설 중이던 댐이 붕괴된 적이 있었죠. 그 댐도 우리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댐이었는데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무너져서 인근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이니만큼 그 결과물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뉴스는 기름값 인상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8월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주유소에 기름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필리핀의 주요 정유사들이 어제 오전 6시부로 기름값을 0.95페소씩 일제히 인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상이 돼서 리터당 가솔린은 56.32페소, 디젤은 44.45페소, 그리고 등유는 51.57페소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정유사 측에서는 국제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장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기타 다른 물가들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소득도 함께 오르게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물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 기름값 인상 소식과 함께 부탄가스 재생 용기에 대해서도 함께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휴대용 가스로 많이 사용하시죠? 깡통에 들어있는 이 부탄가스 통에 LPG를 재충전해서 판매가 되는 곳들이 있다는데 이게 이제는 불법이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경찰에 적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부 지역에서만 이 재생 가스통 때문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동안 주 5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는 방송이 결방이 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야겠고요. 저는 주말을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의 교민 뉴스 그룹을 통해서는 계속 새로운 소식들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페북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